이번 사연은 아주버님 부부에게 잘하고 쓰니님 부부는 부려먹고 함부로 하던 시어머니가 장남에게 버림받고 쓰니님 부부에게 의지하려 하길래 독한 말로 단칼에 끊어버렸다는 사연인데요. 이런 시어머니에게 측은지심이 들어야 하는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좀 있고 맞벌이 중입니다. 아이 둘 있고요. 결혼한 지 15년 되었네요. 어리다면 어리다 할 수 있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홀시어머니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이혼하고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둘을 키운 분입니다. 혼자 힘으로 아들 둘을 키우며 살림까지 다 하신 것은 저도 인정해요.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를 하러 시댁에 갔을 때 아주버님과 형님도 와 있었는데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어머님이 하셨거든요. 그때 아주버님 부부는 결혼한 지 좀 오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식사를 한 후 설거지를 며느리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하는 시어머니, 그 집 며느리가 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좋게 보였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 되어 보니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 형님이 설거지를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했던 것은 그리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안 좋은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만 안 좋은 말을 했죠. 형님은 시어머니가 그야말로 애지중지하는 딸 같은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주워온 딸 같은 며느리였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의지하려고 하네요. 저는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아무리 잘하는 척을 해도 가식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시어머니가 나쁘게만 보입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나쁜 며느리라고 욕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근래 들어 저에게 잘해주는 것은 본인의 이득을 위한 가식적인 행동에 불과하다는 확신만 들어요.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결혼하고 2년 만에 첫째를 낳았습니다. 아주버님은 딸만 둘인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들을 낳으라는 말을 참 많이도 했었죠. 아들을 못 낳기만 해보란 말도 들었네요. 결혼 직후부터 저는 시댁에서 하녀 취급을 받았습니다. 형님은 공주 대접을 받았고요. 시어머니가 형님을 애지중지하는 이유는 형님이 법조인이라는 것이었어요. 법조인 며느리라서 허드렛 일을 같은 것을 시키면 안 된답니다. 그럼 저는요? 저도 일하는 건 형님과 마찬가지인데요. 형님 직업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에요. 형님은 법대를 나왔는데 법무사 시험을 몇 번 보다가 포기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취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봤을 때도 제가 형님보다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형님이 법조인이랍니다. 누가 들으면 형님이 판검사나 변호사인 줄 알 거예요. 형님은 법조인이라서 귀한 며느리이고 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는 며느리라 제가 허드렛 일을 다 해야 한답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해서 그랬나 봐요. 시댁에 모여 식사를 한 후 설거지를 하는 거며 청소를 하는 거며 그동안 고생한 시어머니 생각해서 제가 다 했습니다. 남편도 어느 정도 같이 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와 함께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제가 혼자 다 하기를 원하셨죠? 주말에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 바쁘면 가서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의문이 들어 시어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형님은 왜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형님은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일을 안 하는 것이라더군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법조인이고 귀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형님에게는 말도 조심해서 하셨어요. 저에게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어른이니까 저에게 막말을 해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면 시어머니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점점 시어머니는 일상의 스트레스까지도 저에게 풀기 시작했고 둘째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아들 낳았다고 자랑하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차차 접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둘째를 낳았어요. 경제적 여건상 저와 남편은 아이를 하나만 낳으려고 했습니다. 첫째가 동생을 너무도 원했고 저도 둘째를 너무도 원했어요. 둘째를 낳으라는 시어머니의 강요가 엄청 심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둘째를 낳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암튼 남편 하는 일이 잘 풀려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되었고 남편도 둘째를 원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둘째를 갖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둘째를 낳은 후에도 저는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아깝기도 했고 제가 다니는 회사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얼른 아들을 낳으라고 하던 시어머니는 첫째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렸더니 표정이 별로 안 좋더군요. 첫째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지만 축하한다, 고생했다 이런 말도 안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딸만 둘인 형님 눈치가 보였던 것 같아요. 둘째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병원에 와서 아들 낳았다고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둘째도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 딸만 둘인 아주버님 부부가 기분이 안 좋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저를 하찮게 여기는 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가만히 있는 저에게 괜히 기분 나쁘게 말하는 형님 때문에도 속상한 적이 참 많았어요. 시댁에 모여있을 때 설거지는 당연히 제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형님은 단 한 번도 설거지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없을 때 아주버님 가족이 시댁에 가더라도 형님은 설거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걸 내가 왜 해? 이렇게 말하는 형님의 말에 괴리감을 느꼈어요. 명절에 시댁에 가서 한참 음식을 하고 있으면 형님은 내킬 때 와서 조금 일하다가 거실에 나가서 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별로 일을 하지 않았고 저와 남편이 일을 다 했죠. 시어머니는 저 혼자 차례 음식을 다 하길 원하셨나 봐요. 남편을 자꾸 불러서 거실 소파에 앉혀놓으려고 했습니다. 첫째를 임신했을 때는 제가 입덧이 좀 심했는데 입덧이 좀 괜찮아졌을 때 추석이 있었는데 그때도 시어머니는 제가 혼자서 일을 다 하길 바라셨어요. 저와 남편이 음식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들어오셔서 인상을 쓰며 이것저것 지시를 하고 나가셨는데 거실에 있는 형님과 있을 때는 표정이 참 밝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이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시어머니 생신 때 제가 음식을 해다가 차려드린 적이 2번 있습니다. 첫째를 임신하기 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해간 음식들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할 뿐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말씀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시어머니 생신 때 저는 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왜 안 하냐고 묻더군요. 어이없어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혀 말이 안 나오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당연히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나만 며느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대꾸할 타이밍을 놓쳐 별 대꾸도 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한이 되네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남편도 많이 속상해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둘째를 낳았을 때 와서 아들 낳은 거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남편도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제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을 때 시어머니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다가 남편은 시어머니와 한바탕 크게 싸웠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왜 형수님은 아무런 일도 안 시키면서 내 아내에게는 그렇게 마음대로 일을 시키냐. 그러면서 형수님한테는 그렇게 잘해주고 내 아내한테는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하냐. 와이프한테 미안해서 엄마랑 못 만나겠다. 이렇게 말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 후로 시댁에는 거의 가지 않았어요. 몇 년간 명절 때도 어쩌다 한번 시댁에 갔습니다. 확실치는 않아도 차례 음식은 시어머니가 다 했을 거예요. 아주버님은 장남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스타일이라 차례나 제사를 안 지냈을 리는 없습니다. 아주버님 등살에 차례 제사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형님은 워낙 시댁에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니 제가 없다고 해서 일을 했을 리도 없으니 시어머니가 다 했겠죠. 그러다가 작년 시어머니 생신을 아주버님이 잊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부부가 왔을 때 시어머니 생신을 그냥 넘어간 것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한마디 하셨대요.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자식이 우리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시냐고 성질을 냈다고 하네요. 그 후로 아주버님도 시댁에 거의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째를 낳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와 어쩌다 통화를 하는 정도였어요. 남편은 그것도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할 말 있으면 자기에게 시키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지내다가 얼마 전에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니 곧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이라 하더군요. 그전부터 시어머니는 허리가 안 좋았었는데 허리 통증이 요즘 심해져서 일을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과민 반응을 했나 봐요. 그런 얘기는 저희에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주워온 자식이고 저는 주워온 자식과 살고 있는 며느리일 뿐이니 그런 얘기를 하시려거든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시댁에 와서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할 정도로 어머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며느리이니 어머님에게 잘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어머님은 아직 젊으셔서 별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앞으로 더 연세가 드시면 장남이 알아서 다 할 것이라는 얘기도 했죠. 저는 어머님으로부터 막말도 많이 들어서 감정이 상한 것도 있지만 차별 때문에 더더욱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신경 쓸 마음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어머님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한 자식이니 아주버님에게 의지하시라고 하며 아주버님이 장남이라고 어깨에 힘주던 사람이니 장남 역할을 잘할 것이라고 또 말해드렸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는 가끔 하던 통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에게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가끔 통화를 하는데 시어머니와 용건만 간단히 하고 전화를 끊는다고 해요. 남편이 아이들을 유독 예뻐하는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둘째 태어났을 때 병원에 와서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남들이 욕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결심을 다지려고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왜 자식을 차별해서 자식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걸까요? 부모님들이 성질 못된 자식에게는 오히려 잘해주고 착한 자식에게는 함부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차별과 멸시를 받고 살았는데 쓰니님이 시어머니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을까요? 네, 40대 초반 여자분 사연이네요. 이제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네, 그 정도 됐다고 하면 40대 초반인데 결혼한 지 한 15년 됐어. 그러면은 조금 뭐 20대 중후반? 네, 그때쯤에 결혼을 하신 걸로 보여져요. 네. 근데 이제 홀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 홀시어머니의 씨노 많은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흔히 말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내용이 이렇게 쭉 보면은 그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차별을 좀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 그 쓰니님한테 이제 어머님이 나중엔 의지하려고 드는 이게 왜 그럴까요? 근데 여기에 금전적인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그쵸? 뭐,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그 아주버님한테 다 올인을 해놓고 모시는 건 니네가 나를 모셔라.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뭐 없다 뿐이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거는 아닌, 일단은 얘기는 없으니까 확실치는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는 뭐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처음에 인사를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 보였대요. 어떤 점이 좋아 보였냐면 그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이제 그 집에 있었다는 거죠.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왔는데 같이 밥을 먹었겠지. 처음 인사를 간 자리니까.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나서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며느리를 설거지를 안 시킬 정도로 좋은 시어머니구나. 이제 그때는 순수한 며느리 입장이었던 거야. 며느리 입장에서 그거를 얘기를,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 이후에 나중에 아들을 낳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쓰니님도 그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입장이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책을 보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내가 30대 때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을
50대가 돼서 너무 다시 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감성이 달라. 느낌이 다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 아기 공룡 둘리에 나오는 고길동이라는 그 캐릭터 있잖아요. 그 집주인 아저씨. 그 캐릭터를 어른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짠하다는 그런 거 아시죠? 그런 얘기. 그죠? 가장으로서 혼자 돈 벌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냥 일반적인 아빠. 예, 근데 좀 자꾸 한심하게 굴고 둘리랑 뭐 그런 애들이 자꾸 객식구들이 와갖고 그렇게 떠들어 제끼고 말썽을 피우는데도 그 고길동 아저씨는 그 정도 화내는 정도면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참 그 고길동 아저씨가 둘리한테 빙의가 돼서 우리가 그랬던 거죠. 이거랑 마찬가지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쓰니님이 아들을 낳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것 같더라. 며느리가 있으면 내가 며느리였으면 내가 다 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요.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게 내가 놔뒀을까? 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면 형님처럼 말이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형님한테는 뭐 안 좋은 말이나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 며느리인 쓰니님한테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건데 이게 보면은 그 자식들 중에서도 부모들이 어려운 자식이 있고 편한 자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대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식, 편한 자식 이런 거를 떠나서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예의를 지키는 자식이 있고 부모가 예의를 안 지키고 그냥 막대하는 자식이 있고 근데 정작 그 부모는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똑같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너무너무 상했다는 거죠. 이 쓰니님은.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냥 온통 다 나쁘게 생각이 들더래. 제3자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안쓰러워 보일 수도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애지중지하던 그 장남 부부한테 맏며느리한테 버림을 받았지. 그리고 이제 착하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막대하던 그 둘째 며느리한테 의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팽당한 거야. 그러면은 이제 자식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딱 보기에 주변에서 보기에 아들 둘이 있는데 며느리 둘 다 나를 모른 채를 하려고 한다. 이제 나이 먹고 쓸모없다고. 뭐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고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 네,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쓰니님은 약간 좀 다방면에서 생각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나는 시어머니가 싫어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는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어느 정도 사려 깊은 그런 분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이고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근래 들어서 이제 잘해주는 게 그 애지중지하던 어려워하던 맏며느리한테 팽당하고 나서 이 쓰니님한테 나를 좀 그러니까 내 노후를 위해서 쓰니님한테 잘해주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짜증만 난다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형님은 여기서 나오는 그 첫째 며느리 형님이라는 사람은 법조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죠. 그 시어머니가. 근데 그 법조인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법조인일까요? 법대를 나왔어.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법무사 준비를 했는데 법무사 시험에 계속 뭐 불합격을 하고 몇 번 보다가 안 되겠어 갖고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 취직해 갖고 일반 사무직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시어머니는 법무사. 그러니까 애초에 딱 이렇게 기싸움에서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맏며느리랑 시어머니랑 딱 처음 만났을 때 기싸움에서 시어머니가 밀린 거야.
그래서 얘는 섣불리 대하면 국물도 없는 애겠구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래겠구나. 우리 큰며느리는. 이제 그래갖고 큰며느리한테는 잘해주는 게 습관처럼 굳어져 버렸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시어머니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자꾸 한 거야. 그러다가 뭐 법조인이네 어쩌네 뭐 이래갖고 얘한테는 허드렛 일을 시킬 수 없다. 뭐 그리고 너는 그냥 네가 해라. 너가 막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 상한 거죠. 그리고 연봉으로 쳐서 따져봐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랑 스님은 중견기업 사무직으로 일한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누가 연봉이 클까? 생각해보면은 다 알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설거지 하는 거랑 일단 뭐 결혼을 하고 나서 뭐 설거지나 뭐 집안일을 한다거나 뭐 청소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 스님은 시댁에 갔다가 뭐 좀 집이 너저분하다거나 그러면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고 왔나 봐요. 이게 실수인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안 해주면 모르는데 한 번 해주기 시작하면 당연시 여기는 그 인간의 심리. 왜 그럴까요? 고맙다는 말이나 하든가 그러면 되지 않을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사연 설명에 대한 사연 설명 그 부분에서 이 스니님이 참 쉬운 여잔데, 쉬운 며느리, 그 쉬운 여자 나쁜 뜻의 쉬운 여자 말고 고맙다 한마디만 하면 계속 잘할 사람, 그런 의미의 쉬운 여자인데 왜 그랬을까 이제. 근데 여기도 그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스니님이 그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 바쁘면 거기에 가서 일도 도와줬대잖아. 그랬는데도 그 맏며느리는 일 하나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명절 때 일도 안 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우리 이모가 말했던 며느련. 우리 이모 며느리라고도 안 해. 요즘 며느련들이 막 우리 정 많은 이모예요. 나쁜 이모 아닙니다. 네. 그냥 뒤에서 하는 소리가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 이모가 말하듯이 그런 이제 그런가 봐요. 그 맏며느리란 여기서 나오는 스니님의 형님이라는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나는 귀한 대접만 받아야 되고 나 조금 수틀리게 하면 시어머니 알던 정 보던 정 국물도 없어요. 네, 이런 스타일인가 봐. 그래서 뭐 시어머니 형님 앞에서 시어머니가 말도 조심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이라기보다는 결정적으로 마태이가 갔던 게, 스니님이 확 마태이가 가버린 게 뭐냐 하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낳으라고 했대잖아요. 그 아주버님네는 딸만 둘이 이미 있었고, 그래갖고 첫째를 아들을 낳는데 축하한다는 말도 안 했대. 근데 둘째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는 시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와서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지 마라. 니네 형님 서운해할라. 여기에서 마탱이가 갔다는 거죠. 쓰니님이. 쓰니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쓰니님 남편까지도, 아들까지도 거기서 이제 그냥 확 기혈이 뒤집힌 거겠지. 너무 화가 난 거겠죠. 나를 건드리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을 건드려?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그랬나 봐요. 하나만 낳으려고 했는데 아이도. 그랬었는데 이제 남편이랑 얘기를 해서 남편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일이 잘 돼갖고 돈을 좀 많이 벌게 됐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랑 상의 끝에 이제 스니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애기가 또 첫째가 동생 좀 낳아달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이 엄마 나 동생 막 이거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동생을, 그래서 경제적 여건도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 가지고 둘째를 낳은 거야. 그리고 어렵게 낳은 거죠. 낳고 싶은데 경제적 여건이 안 돼갖고 못 낳았다는 거잖아. 그게 돈 무서워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렵게 낳은 둘째 아들을 갖다가 낳자마자 와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축하한다, 내 손자가, 나는 이제 손자가 둘이나 됐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 솔직히.
그렇게 아들아들 했으면 그랬는데 형님 눈치를 또 보는 거예요. 애한테까지도. 그러면 내 새끼도 형님 눈치를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내 새끼가 그러니까 애한텐 큰엄마지. 내 애가 갓난애기가 오늘 태어난, 어제 태어난 그런 내 애기가 갓난 애기가 태어나자마자부터 큰엄마 눈치를 봐야 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시어머니고 뭐고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나만 걸려 있으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내 새끼가 걸리면은 사람들이 이게 여기서 마탱이가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뭐 회사도 다녔대요. 그만두지 않고 쓰니님이 아들 낳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시어머니 정말 뭐 인간으로 보였을까요? 안 그래도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형님도 마찬가지였대. 그거 뭐 이제 설거지 같은 거를 그걸 내가 왜 해? 이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면 이제 쓰니님 입장에서 그랬겠죠. 그럼 나는 이년아 이 개 같은 년아 마음속으로 그렇게 욕 나오지. 겉으로는 못해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형님이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도 내가 설거지를 왜 해? 내가 하고 있는 건 뭐니? 참. 그러니까 형님은 싸가지가 없는 거야. 근데 시어머니는 그런 싸가지 없는 사람한테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 싸가지 없으니까, 쟤는 싸가지가 없으니까 쟤는 내가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덤빌까봐. 그리고 쟨 기분이 잘 상하니까 오히려 눈치를 봐주고, 쓰니님은 둘째 며느리는 기분이 잘 안 상하니까 지가 할 거 알아서 하고 막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고, 그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나한테 싸가지 없게 구는 자식 둘이 있어. 근데 그 자식 중에 하나가 나한테 싸가지 없게 굴고 나한테 좀 덤비려고 그러고 그래. 그럼 걔랑은 뭐 맞서기도 하고, 걔를 완전히 뭐 기죽여놓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걔랑 맞서서 걔를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나한테 그냥 늘 잘하고 모든 일을 자기 일을 다 잘해 나가는 애야. 그러면은 그냥 주기적으로 어이구 잘하고 있구나 이러면 또 이렇게 막 나한테 덤비고 그랬던 사람이 엄마는 맨날 쟤만 예뻐해 막 이러고 또 질투를 할 수도 있어. 이게 부모 자리가 참 어려운 거예요. 모든 자식들한테 내가 차별하고 있지 않다, 공평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시어머니는 그런 거에 대한 노력, 그런 거에 대한 패러다임 같은 게 머릿속에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하는 자식한테는 삐질까봐 잘해주고, 잘하는 자식한테는 오히려 우습게 알고 쉽게 생각하고 평생 잘하겠지 나한테,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사람 심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러는 게, 한번 그게 시작이 되면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명절 때도 그랬대잖아. 이제 쓰니님이 막 이제 혼자서 일하고 있으면 남편은 또 같이 일을 하나 봐.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시어머니가 와서 막 잔소리나 해대고 나가고, 거실에서 또 형님이랑 얘기할 때는 얼굴 표정이 아주 밝았대요. 얼마나 열받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보면은 나는 하고 있는데 너는 안 해? 막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아. 근데 여자들끼리도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해도 사회생활이 몇 년 차인데, 자긴 인생 30년 안 살았어? 20년만 살아도 그 정도는 알겠다. 20년은 조금 짧을 수도 있고 한 25년? 그러니까 그 정도만, 나이가 그 정도만 됐어도, 응? 나는 안 하고 있고 쟤는 하고 있으면 좌불안석이 돼야 이 인간이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도우려고 하고, 왜? 빨리 끝나니까. 내가 손 하나 더 거들면 한 명, 두 명이서 하는 게
한 명이서 하는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인데 두 명이서 하면은 30분으로 줄는 게 아니고 그거 뭐 이상으로 줄어요. 더 줄어요. 그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같이 일을 하면서 또 오고 가는 그런 정 속에, 대화 속에 멤버십도 쌓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멤버십 좋죠? 여러분들, 네. 일신사 멤버십 가입 갑자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멤버십 좋은 거예요. 네. 저만 좋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뭐 이렇게 그 명절 때까지도 그렇고, 예? 평소에도 시댁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쓰니님이 처음에 초심의 마음은 얼마나 의욕적이고 따뜻한 마음이었냐면, 첫째를 2년 후에 낳았는데, 결혼하고 2년 후에 낳았는데, 근데 그 전에 생신상을 2번을 차렸대잖아요. 시어머니 생신상을. 그러니까 계속 차리고 싶었던 거야. 차리려고 했던 거야.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뭐 그거에 대해서 평가나 하고, 그리고 나서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하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니까 스님이 그 다음서부터 안 해버렸더니 왜 안 하냐고 또 물어보고. 이런 거를 보면서 남편도 이제 공감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스님이 이것 때문에 막 자꾸 속상해하고, 부부 사이에 뭐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같은 베개 자고 한 베개 베고 자면 뭐 발베개도 하고 뭐 그러고 자다 보면은 뭐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속상하다 나 이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공감을 했다는 얘기죠, 남편이. 그래서 남편도 많이 속상해하고, 그래갖고 이제 시어머니랑 이제 남편이 열이 받은 거야. 마탱이가 가갖고 둘째 때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아들 낳은 거 자랑하고 다니지 마라. 둘째 아들 부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둘째가 남편이 빡친 거지. 그래갖고 그것도 바로 병원에서 막 난리를 치진 않았나 봐. 이제 조리원에 있을 때, 쓰니님이 조리원으로 이제 옮겼을 때,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 식당에 가갖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형수님한테만 그렇게 하고 내 마누라는 왜 상처 주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참 그거에 대해서 난리를 치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거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거기에서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 쓰니님이랑 쓰니님 남편이 확 돌아섰겠어요? 그 이후로 대면 해줬다는 거죠. 시어머니랑 시댁에 잘 가지도 않고 거의 안 갔대. 그리고 명절 때도 안 가는 때도 많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시어머니가 아마도, 그러니까 쓰니님이 미루어 짐작하기로 시어머니가 아마도 명절 음식 다 하고 제사 음식 다 해서 차례 제사 지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얼마 전에 시어머니 생신을 이제 쓰니님이랑 쓰니님 남편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랑 왕래를 거의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고 존중했던 며느리, 그 부부가 시어머니 생신을 그냥 하고 넘어가 버렸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그거 서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서운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넘어가냐 이러면서 뭐 좋게 말했겠지. 세게도 말할 대상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있어서 그 큰아들 부부는 뭐 법조인 며느리인데 뭐 허드렛 일 안 해야 되는. 그랬더니 형님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갖고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이제 다시는 뭐 다시는 아니고 거의 뭐 안 오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팽당한 거죠. 오냐오냐 하던 자식한테는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 그런가 봐요. 막 하는 자식한테는 한 번만 웃어주면 그 자식이 감동을 해요. 그런가 봐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모가 똑같이 해야지. 공평하게. 오히려 나한테 잘하는 자식, 잘하고 사는 자식한테 더 감사하고 더 잘하고, 못하는 자식한테는 못한다고 구구절절 야이
일로와 이것들아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싸우고 뭐 이러면 더 좋겠지. 그러면 진짜 사이다지. 근데 그러면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그렇잖아요. 안 보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사이다로 치자면은 진짜 뭐 나한테 불손하게 대하거나 그러면 국물도 없어 이 새끼야 이씨 막 이러고 넌 며느리라는 년이 막 너는 와갖고 설거지를 한 번 안 했냐나 그랬더라면 이런 사연이 없겠죠. 그리고 사람 사이에 그런 식이라면 사람 사이에 그렇게 큰 문제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공평성의 문제지 형평성의 문제. 그러다가 이제 이 쓰니님이 시어머니랑 사이를 좀 거리를 좀 두고 이렇게 지내다가 얼마 전에 시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명절 때도 잘 안 갈 정도로 안 가다가 명절도 아니었는데 그냥 갔다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건 이제 마음이 조금 풀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나 이제 일 그만둘 거다. 가게도 누구한테 넘길 거다. 이제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떠보는 거죠, 쓰니님을. 아니, 타이밍도 참 못 맞춰, 이 시어머니는. 왜 그 타이밍에 말해? 한동안 잘해주고, 나한테 이제 다가오려고 하면, 한동안 좀 잘해주고, 너 이것도 좀, 뭐, 가게에서 뭐 권리금을 받든, 보증금을 받든, 뭘 어떻게 됐든 간에 돈 생기면,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걸로 옷이라도 좀 사 입어라. 그러면서 통장에다가 한 2천만 원 빡! 딱! 그렇게 해봐. 그러면은 금융치료만 한 게 어딨어요, 세상에. 그죠? 그러면 이 쓰니님도, 아, 시어머니가 나를 좀 알고 계셨나 보다. 그 전에 알면서 나한테 표현이 미숙하셨나 보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다짜고짜 온 사람한테 타이밍 뭐 이런 것도 재지도 않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를 이제 니네들이 챙겨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니님이 갑자기 거기서 그냥 확 또 그런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은 어머니가 주워온 자식 취급하지 않았어요? 나는 주워온 자식이랑 결혼한 그런 며느리예요. 그런데 왜? 계모 시어머니한테 내가 왜? 나한테 주지도 않는 시어머니한테 내가 왜? 이런 반발감이 확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금융치료 타이밍이 있었어야 돼. 그랬어 봐. 그러면 아니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말도 쓰니님이 참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거예요. 형님은 시댁에 와서 설거지도 한 번도 안 시켰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거기 가서 얘기하세요. 왜 나한테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잘하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이 꼭 모실 거예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자기가 장남이라고 어깨에다 힘주던 사람인데 시어머니 모른 채 하겠어요? 홀어머니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쓰니님 말씀이 그런 거야. 어머님한테 시어머니한테 막말을 들은 것도 기분이 상한 적이 많았지만 그것보다도 솔직히 말해서 차별받고 있는 거. 막말을 똑같이 해봐. 나랑 우리 형님이랑 똑같이 똑같이 막말을 듣는 며느리야. 그러면 전우회로 똘똘 뭉쳐서 며느리끼리 시어머니 흉도 보다가 뭐 으쌰으쌰 해가면서 뭐 그랬다가 시어머니를 뭐 둘이 힘을 합쳐서 시어머니를 고쳐놓기 놓으려는 뭐 그런 시도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이 또 며느리끼리 동서지간에 친해지지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쪽만 예뻐하니까. 그러면 이쪽 안 예쁨을 못 받는 이쪽은 얼마나 서운하겠어. 말도 못하고. 그리고 또 20대 때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뭘 알았겠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내가 잘하면 나중에는 알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후로 오히려
그냥 장남 역할 잘할 테니까 어머니는 그쪽 가서 알아보세요. 나한텐 절대로 의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하고 이제 오고 나서는 가끔 하던 통화도 안 해버린대요. 오히려 겁나는 거죠. 내가 혹시 시어머니 책임을 져야 될까봐. 이건 좀 진짜 뭐 잘했다면 잘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그 상황에서 좋은 사람 코스프레 하려고,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려고 시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다가는 그 형님네 부부, 아주버님 부부, 시어머니 그냥 거기서 끝내버려요. 아웃시켜버려요. 근데 이제 지들도 인간이면, 우리가 이제 여기 쓰니님 부부가 시어머니를 딱 끊어버리면, 그 아주버님 부부가 그 시어머니를 챙길 여지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한 걸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다짐을 했대요. 이쓰니님이. 남들이 그렇더라도 부모인데 너 부모 돌아가시면 후회한다. 이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나만 후회해? 우리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후회 안 할 것 같은데 왜 나만 후회해야 돼? 이렇게 반발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자꾸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반발심도 사그라들고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또 가스라이팅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이쓰니님은 남들이 욕해도 자기는 어쩔 수가 없대. 안 할 거래. 그리고 이 글을 쓴 이유가 참 그래요. 좀 씁쓸해요. 다시 한번 결심하려고. 시어머니 내가 절대 챙겨주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려고. 마음 약해질까봐. 결심을 하는 의미에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거래요. 욕해도 소용없대. 확고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결심을 다지려고 이런 글을 쓰는 건데 이제 댓글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뭐 이렇게 말을 해주면 요 쓰니님도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 뭔가 마음에 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태생이 착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나 봐. 이렇게 차별을 받고 이렇게 막말을 듣고도 마음에 또 며느리 도리는 어쩌고 저쩌고 이것 때문에 또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 자식을 차별을 해서 차별할 수 있어요. 그거는 차별이라는 거는 이제 능력과 그 개인 소양에 따른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른 차별, 그렇게 차별을 해야지. 왜 나쁜 사람한테, 나쁜 의미의 차별은 나쁜 사람, 나쁜 자식한테 잘해주고 착한 자식한테 오히려 막 하고, 그건 진짜 나쁜 의미의 차별이잖아요. 그걸 당하고 산 사람이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은 꼭 떠나더라고. 왜? 왜 그래요, 그게? 혜택 받은 자식은 왜 부모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 혜택을 받다 보면, 자꾸 사랑을 받다 보면 사랑이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그것도 한계가 있지. 당연히 받는 거. 그러다 보면 사랑하던 부모도 갸웃?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늘 받던 사람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멈추거나 이렇게 줄어? 그러면 이제 나를 안 사랑하는 거야, 엄마? 그래. 되게 서운한가 봐, 그게. 늘 받던 자식이니까. 사랑이든 돈이든 간에 말이에요. 재산이든. 근데 그게 너무 서운해서 부모한테 되게 서운해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를 멀리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만 받던 사람은, 자식은 부모를 모실 가망성이 확실히 적겠죠. 근데 늘 뭐 이렇게 무시당하고 너만 닥치고 있으면 돼. 너만 조용하면 집안이 조용하고 분란이 안 일어나. 뭐 이런 거 당하고 자랐던 자식은 나중에 가서 부모한테 이제 그 사랑하던 자식한테 부모가 버림받고 이렇게 쓱 미소를 띄워주죠.
그 자식한테. 얘한테라도 의지해야 되니까. 나 이제 늙었거든. 그러면 이제 또 그 미소에 또 우리 엄마의 미소, 우리 아빠의 미소를 보면서 내가 사랑받나 이제? 내가 인정받나? 그래서 또 이제 부모님을 떠안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았어. 권리금, 보증금, 가게 접으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뭐 거기에서 한 뭐 2천만 원까지도 안 바래. 1,000만 원만 며느리 통장에 빡 꽂아줘봐. 치료가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겠지만 이제 어머니가 나를 알아주시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차별을 반대로 해야지. 그 장남 아주버님을 이제 등한시하고 어머니가 요 쓰니님 부부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해봐. 몇 달만 해봐. 이 착한 사람이 마음 싹 녹아. 안 그러겠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걸 못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묫자리 판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쓰니님이 딱 끊어놨으면 이제 그 아주버님이 정말 좀 완전 인성이 파탄자가 아니고서는 시어머니를 뭐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뭐 챙기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아이고 참 세상은 넓고 사연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을 대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거에 있어서 스킬이 부족하다던가 마음보가 원래 못됐다던가 스킬이 부족하다는 것도 그런 사람 대하는 스킬이 부족하다는 것도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거라고 또 통할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이랑.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쭉 풀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기신다거나 네 말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나 하시면은요 제 마음 아프지 않게 좀 안 아프게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저 일신사 저 새끼 저거 뭔 개소리니? 막 이러면은 그냥 막말로 댓글을 달아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울면서 그 댓글을 읽겠죠. 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